자, 12강 강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2강에서는 건강증진 생활습관 길들이기에서 잠자기 전에 하는 일, 그리고 하루 일과 중에 하는 일, 그리고 주말에 하는 일을 살펴보고 그리고 실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자기 전에 하는 일들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는데, 첫 번째 행복 길들이기 명상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요가 심신이완 수련, 그리고 세 번째 삶이 혁신적 관리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행복 길들이기 명상에서는 지혜 명상, 그리고 두 개의 청골요법, 그리고 만다라 그림 그리기 명상, 소중 명상이나 대표 강점에 대한 것을 살펴보도록 하고, 긍정 단어 쓰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대표 강점이나 이런 긍정 단어 쓰기 이런 것들은 생활 속에서 경험한 것을 되돌아보고 그리고 기록을 하면서 다시 한번 긍정 감정을 경험하게 되는 이러한 시간이 되겠고요. 그리고 두 개 청골요법은 바이오 피드백 효과가 있어서 부교감 신경을 활성화시키고 하루 일과 중에 받았던 스트레스나 이러한 교감 신경을 또 이렇게 부교감 신경으로 이제 균형을 유지하도록 해주는 그런 효과가 있는데, 여기서 특히 이 고요하고 이 스틸 포인트라고 하는 아주 정지된 상태의 포인트에서 자연 치유력이 발생이 돼서 긍정 정서를 경험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그 질병으로 가는 것을 예방하고 그리고 건강을 유지하고 자연 치유를 도와줄 수 있는 이러한 효과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두 개 정골요법도 이제 다시 어떤 것인지 살펴볼 것이고, 지혜 명상에서는 건강증진 철학을 공부하고, 그래서 무상함을 깨닫고 집착을 포기해서 마음이 편안해지도록 해주는 이러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요가를 이용한 그 심신이완 수련은 잠자기 전에 하는 것으로서 이완적인 효과가 매우 이제 중요한데, 그 수련하는 순서는 태양 예배 자세나 어깨로 서기 자세를 하고, 그리고 호흡 바라보기, 그 다음에 아자빠자빠라고 하는 이제 요가 수련, 그리고 요가 니드라라고 하는 요가 수련법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할 것입니다. 요가 니드라와 트락다카라고 하는, 그리고 우파사나라고 하는 수련법에 대해서도 공부를 하고요. 안타노몬이라고 하는 것과 상황명상에 대해서도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잠자기 전에 하는 일은 하루 일과로 인해 산란해진 마음을 고요하게 가라앉히고 평정심을 회복하여 심신 상태가 기준점으로 돌아오도록 조절하는데 그 목적이 있고, 그리고 숙면을 취해서 에너지를 충전하는 효과도 있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삶의 혁신적 관리는 하루 일과를 되돌아보고 내일 일정을 정리하기도 하면서 삶의 목표를 관리해 나가는, 그래서 피드백 관리하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간 해독은 올리브유를 이용해서 간 해독을 하는 것인데, 잠자기 전에 올리브유를 마시고 자는 것인데, 이것은 모두에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간에 독소가 많이 채여 있는 분들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행복 길들이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행복을 길들이기 위해서는 긍정심리학과 이 행복론에 대한 이해가 아주 필수적입니다. 그래서 행복은 무엇인가,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나 그 답을 알고 살아가는지는 누구도 장담할 수가 없는 이러한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누구나 행복을 추구하며 살아간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긍정심리학이 21세기에 접어들면서 이제 행복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그러면서 과학적 연구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긍정적 측면을 과학적으로 연구하는 심리학의 새로운 분야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행복한 삶을 사는 것이 심리적 장애를 예방하는 최선의 방법이다. 즉, 이러한 그 긍정 심리를 질병을 예방하는 모델로 전환하자고 하는 그러한 개념도 내포가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긍정 심리학의 창시자로는 마틴 셀리그먼이라고 하는 학자가 있고, 또 몰입에 대한 이 학자
미아이, 그 다음에 주관적 안녕, 성격 강점에 관한 이러한 그 학자들이 모여서 이제 긍정심리학에 대한 연구를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긍정심리학에 대한 정의는 인간의 긍정적 심리적 측면을 과학적으로 연구하고 인간의 행복과 성장을 지원하는 이러한 학문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셀리그먼이 말하는 행복한 삶이라고 하는 것은 생활 속에서 긍정 정서를 많이 경험하는 즐거운 삶, 그리고 개인의 강점을 발휘하며 일에 몰입하는 적극적인 삶, 그리고 자신보다 더 큰 가족, 직장, 사회에 봉사하고 공헌하는 의미 있는 삶에 있다라고 하였습니다. 행복한 삶을 위해서는 개인이 독특한 성품과 능력을 잘 보여주는 대표 강점을 발휘하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행복은 대표 강점을 찾아내고 개발하여 일, 사랑, 자녀의 양육, 그리고 여가 활동 등 일상생활에서 이것을 잘 활용하는 가운데 발견이 되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무엇이 행복을 결정할 것인가에 대한 얘기입니다. 이것은 전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기준점과 그 다음에 생활 조건, 그리고 의지나 욕구에 해당되는 이런 세 가지 요인에 의해서 행복이 결정이 된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행복의 기준점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러한 의미가 되겠고, 여기서 세트 포인트라고 하는 것은 특히 퍼스널리티, 이 P하고 많이 관련성이 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바라 프레드렉신 그 미시간대 심리학자는 행복도 배울 수가 있다. 그리고 긍정적 감정을 갖도록 애쓰라. 긍정적 감정이야말로 행복을 배우는 그러한 지름길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특히 긍정정서의 원상 복구설에서는 부정정서를 해독하는 해독제라고 합니다. 자, 이러한 행복에 대한 기준점 이야기는 앞 시간에 이 행복, 자조년 행복에 대해서 이것을 제시했었고요. 또 기준점에 대한 설명도 앞에서 드린 바 있습니다. 그래서 평균 수준이 긍정적이면 행복하고 부정적이면 불행하다라고 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자, 행복에 대한 결정 요인으로는 미국 심리학회에서는 경제적 수익과 지적인 능력, 사회적인 명성, 건강, 거주지, 날씨 등은 행복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라고 연구를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오히려 행복은 희망, 배우자 사이 믿음과 사랑, 가족 간의 우정, 자존심, 종교 등의 영향을 받고 행복 유전자, 이것은 이제 퍼스널리티하고도 매우 관련성이 있는 겁니다. 타고난 성격이 우월한 사람, 이게 P에 해당이 되겠죠.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행복감을 느끼기 어렵다는 조사 결과를 발표를 하였습니다. 또 영국에 있는 캐롤 로셀과 피트 코언이라고 하는 그 상담사는 행복 공식을 P 플러스 P 플러스 5E 플러스 3H라고 해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자존형 행복에서 논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2배 가중치가 20%에 해당되는 것이 퍼스널리티가 되고 개인적 주관점, 기준점이 되고, 그 다음에 생활 조건이 50%, 그리고 H, 욕구가 30%에 해당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행복에 미치는 각각의 요인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국인에 대한 갤럽 조사에서는 건강이 행복을 결정한다고 하는 사람이 60%, 가족 간 행복이 18%, 돈이 10%, 대인관계 3%, 기타가 9%가 나타났습니다. 자, 그렇다면 행복을 어디에서 찾을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자, 행복을 다른 사람에서 찾을 수 있겠습니까? 아니면 사물이나 밖에서 찾을 수 있을 것인가요? 자, 인도 경전에 보면 사양노루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기 머리 위에서 나는 향기로운 냄새를 어디서 나는지를 모르고 여기저기 그 냄새가 나는 곳을 찾아다니는 겁니다. 그래서 행복은 내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내 안에 있는 행복을 밖에서 찾으려고 한다고 할 것 같아요.